스물다섯 번째 대책, 부동산 대책, 설 전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죠.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얘기가 환매 조건부 주택, 토지 공유제, 그리고 공공임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요거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되죠. 빨라야 4월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오늘도 국세청 이야기 나왔지만 할세 해가지고 증여하려고 불법 증여가 엄청나게 많죠. 왜 불법 증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과거부터 많았는데 이제서야 특사경 돌리면서 잡아내는 것도 있고 종부세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니까 세금 분산한답시고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된다. 문제는 저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전거래 혹은 호가담화 그리고 불법 전매 이런 것들도 확실히 잡아내야 되겠더라. 그리고 국세청 이번에 잡아냈죠. 지자체 등과도 협력해서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 아무리 봐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런데 규제가 늘 완화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대부분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게 뭐예요?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 하면서 용적률 올려주는 거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용적률 최고치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올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도 올린다. 층수 제한도 높여주더라. 어디에요?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완화해주더라. 그러면 완화해주니까 팍팍 튀는 거 아니에요? 집값? 하지만 여기에 뭐를 넣는다는 거예요? 용적률의 20에서 50%는 공공임대로 진행하겠더라. 기부 체납 받도록 하겠더라. 완화는 아니다. 너네가 용적률은 높여서 공급은 늘리되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하지는 않겠더라. 이런 의지가 나오고 있는 정책이죠. 얼마나 나온다고요? 한 6만 가구 정도가 나오더라. 이게 지금 6만 가구죠. 부수면은 더 늘어나겠죠.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로는 사실상 엄청난 공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경우는 두 가지를 잡는 거죠. 첫 번째는 심리를 잡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안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임대 늘리고 하겠다. 그렇다면은 공공임대를 늘리면 전세가 막 올라가고 한다는 거 잡히게 되는 거고 무모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 막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급이 서울 외적으로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도 많이 하니까 서울 내에도 공급을 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평균 용적률 160% 수준인데 여기를 700%까지 완화하겠다. 역세권 범위 넓히고 이 역시도 그냥 용적률을 올려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부 체납 받는 형식으로 더 많은 비율을 기부 체납 받아서 공급도 늘리고 안정성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준공업지역 뭐예요? 사실상 여기는 주택부지는 아니죠. 공장 이전 부지. 여기를 주거, 산업, 복합시설로 정비하겠다. 사실상 메리트가 떨어지죠.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산업부지,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업무할 수 있도록 자족시설을 좀 형성하고 주거시설까지 같이 만들게 되면은 많이 들어오겠죠. 준공업지역 현황 보면은 강서구에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영등포구, 도봉구, 성동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데를 많이 개발하겠더라. 얼마나 나온다고요? 7,000호 부지를 확보하고 3-4곳은 발굴을 목표로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하고 사업비의 50%를 저리로 융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저층 주거지 개발, 역세권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3가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규제 완화된다. 완화된다고 그랬어요? 발표 전부터, 가닥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뭐라 그래요? 올해 변수는 규제 완화다. 이야기하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부터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까지 계속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사에서 정비사업 완화가 될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기부 체납 받아서 공공으로 임대를 놓겠더라. 상향분의 절반 정도는. 그렇다면은 완화가 아니죠. 그런 공공 재건축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표되었을 때도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 한다고 그랬죠. 추진이 빨리 되는데도 완화가 아니죠.
완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완화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재건축을 띄우려고 하더라.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도 아파트로 보통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축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건축, 신축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그냥 상승하진 않죠. 그러니까 재건축부터 띄우는 거죠. 발표하면 서울 절반 땅값 낀다. 대책 발표하면 땅값 급등, 고분양가, 공급 효과 반갑. 항상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란 말 안 했잖아요. 규제 완화하겠다 얘기 안 했죠. 용적률 상향이 물론 규제 완화가 되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 그렇다면 규제 완화죠. 그런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맨날 정비사업 규제 완화한다, 규제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뜨는 게 아니라 정책 전에 저런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띄우던가 아니면은 저런 것에 호응을 해서 자전거래 또는 불법 증여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격 비싸게 명의 이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제 완화 이야기 나오면서 집값이 뜬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발표되고 나서도 그래요. 정책이 변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을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역할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니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시키겠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심어놓는 거죠. 이 정도는 양호하죠. 공급 3종 세트 완성했는데 고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 검토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핵심은 공급 3종 세트고 민간 단체들이 그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했다. 예를 들어서 민간과 연계한 주택공급 대책 의지를 밝혔다. 이 상황에서 민간에서 건의가 들어와요. 하지만 검토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어요. 근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적극 검토래요, 이제 또.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 완화도 적극 검토한다. 고밀 개발하니까 주택가격 폭등에 또 다른 불씨 된다. 왜? 용적률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개발계획 확정, 집값 상승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기본 공식이다. 개소리 하고 있는 거죠. 개발계획 확정.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저런 개발이 들어오면 그 전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 개발을 이야기했더니 개발 확정됐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뭘 하든 오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급을 해도 오르고 안 해도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기계로 뽑아내는 스타 국수, 스타 짜장, 기계로 뽑아내는 스타 냉면 이런 느낌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초치기 시작하죠. 발표되기 전부터 뭐라 그래요? 도심개발 성공 조건은 재건축 재개발보다 낫다 입증해야 된다. 즉 재건축 재개발만 못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 계속 뭐만 하면 일부러 반대하고 있죠. 민간 공공임대 아닌 민간 공급이 답이다. 공공임대는 실패다. 자, 요즘에 집값 오른다고 말하는 것들. 자, 첫 번째 저금리였죠. 저금리 지금 시중금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공급 부족, 공급 나오고 있죠. 지금 공급 대책 발표하고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전세가 상승. 사실 전세가 상승은 저금리 때문이죠. 저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해주고 여기에 신용대출 20%까지 받아가지고 막 그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으니까 남의 돈으로, 은행 돈으로. 그러니까 전세가 뜨는 거죠.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저렴한 전세를 많이 공급해야 되죠. 근데 공공임대를 지으면 안 된대요. 집값을 못 잡는데요. 분양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공공임대를 많이 지으면은 전세, 월세 수요가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빠지겠죠. 갭투기한 사람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물이 저렴하게 나와서 분명히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는데 분양 아니고 실거주로 해가지고 내 집 아니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기자라는 작자들이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다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효성의 물음표, 차라리 규제 완화 정부가 치고 나가라. 이딴 기사들 올리고 있었죠.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는 어때요? 규제 완화 움직임. 규제 완화 움직임이 없죠. 용적률 완화하는 대신에 기부채납 받겠다고 그랬죠. 근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뭐 부작용 우려, 규제 완화했으니까 집값 또 뜰 거다. 여태까지 니들이 한 얘기가, 저 언론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규제 완화해야지 공급 나와서 집값 떨어진다 놓고 용적률 높이니까 규제 완화 움직임의 부작용으로 집값 뜬대요. 또 올렸어요. 똑같은 거 또 올렸어요. 발표되니까 재빨리 다시 올리죠 또. 왜? 저렇게 해서 공급이 들어오니까 떨어지겠다 하는 심리가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심리 조장해야죠. 자, 공급 얼마나 나와요? 46만원. 이 중에서 아파트가 32만원 가까이 나오죠. 민영 아파트도 전국에 39만여 가구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맨날 공급 부족이래요. 일본 집값 폭락할 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1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40% 정도 나오죠. 당시 일본 인구랑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교해보면은 공급이 그 당시 일본 못지않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급대책 발표해서 올해 최대 51.3만원 분양하겠다고 하죠. 민간 36만원,
이거는 물론 그 작년에 추진했다가 밀린 것들도 많죠. 그 다음에 공공 92,000 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 그래서 분양도 많이 나오고 내년에 단지 서울의 입주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만 내 집 마련을 3기 신도시 쪽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 1기 신도시 때도 그렇게 집값을 잡았는데 서울 아니니까 안 돼, 뭐 아니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건축 재개발 푸는 거 아니면 다 안 돼. 답정너죠, 답정너. 언론들이. 자, 그리고 대통령도 이야기했어요.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뭐 국민이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 위주로 가겠다. 다만 11, 19 때 아파트가 아니었죠. 왜? 지금 전세난이라고 자꾸 기사에서 때려대니까 재계약 돼가지고 안정 많이 됐는데 지금 전세난이라고 자꾸 때려대니까 지금 주택 공급하는 거죠. 아파트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전세 가지고 하도 난리치니까 그러면은 그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빌라에 사세요. 왜? 지금 빌라는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빌라를 못 들어가더라. 왜? 사기의 천국이니까. 사기의 왕국이니까. 바지 사장들이 날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내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되죠. 돌려받을 거니까.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세요. 얘기하는데 아파트 아니니까 오른다. 그 다음에 공공자가주택 이런 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간에도 협력 요청하겠다. 협력 요청은 하되 차익 많이 남기게는 안 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결국에는 대통령이 여태까지 계속 추진한 것들이 수요 억제하는 거였죠. 국토부 장관이 실무를 직접적으로 하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요? 근데 자꾸 기조가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규제 완화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집값 띄우려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마지막 영끌 수요들도 낚이고 있는 거죠. 결론 25번째 정책은 뭐다? 공급 대책이다. 그래서 그 재건축 힘든 소규모 아파트다. 역세권 아파트. 사람들이 역세권 아파트 많이 찾아서 역세권이니까 무조건 뜬다 하니까 역세권 용적률 높여가지고 하는 거죠. 세부지 추진. 어디에? 서울에. 맨날 서울 공급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데도 개발해가지고 신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동네가 개발이 되죠. 그렇다면은 굳이 막 대규모 비싼 아파트만 찾지 않으니까 선택이 다양해지니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불로소득이 늘어나지 않게 공공임대 등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 규제 완화 있다 없다? 여기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는 없다. 다만 대책이 나올 때 진짜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굉장히 깔 겁니다. 왜냐면 공급은 아파트를 아무리 지금 빨리 짓는다고 해도 5년 뒤에요.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영향 못 받아요. 그렇다면은 수요 억제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특히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쌓인 상황에서는 따라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되 공급만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